예, 수업 시작합니다. 네. 휴가, 전반기 휴강하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했는데, 시작한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네요. 그런데 이 공부란 게 실은 이 더운 날, 마치 느티나무 밑에 또 정자에서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쐬듯이, 이런 공부는 머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참 습비 안 된 하무이라서 오히려 여름 더위가 더 더운지 안가 싶네요. 일단 제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지만도 명심보감인데, 이 명심보감 중에 제가 제목을 정해 나를 찾아가는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명심보감이었는데, 이걸 제가 제목을 뽑은 이유가 나를 찾아가는 뽑았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요. 이게 고갱이 난 사람이 그 그림인데, 이게 제가 제일 첫 시간부터 갖고나 지금까지 걸어놓은 이유는 이게 제가 하는 강의 전체의 내용과 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갱이 말년에, 타히티 섬의 말년에서 그린 대작인데, 그러니까 삶의 고뇌, 고통, 그 절망 속에서 자기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갖다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 보면 얘가 탄생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한 사물을 다 그린 건데, 그림 속에. 그렇듯이 이 명심보감이라 이런 거 마음을 밝히는 글인데, 책을 봐서 마음을 밝히는데, 도대체 마음을 밝혀서 많이 하는 거죠. 또 마음은 이미 밝은 건데 또 밝힐 게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원래 동양 사상, 유가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심지어는 불교 철학까지도 사람의 마음은 원래가 아주 맑고 선하고 밝고, 또 그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영성, 신령스러운 것도 내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바깥의 상황들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치 구름이 끼듯이 생각에 의해서 그런 밝은 게 자꾸 덮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밝은 기운을 갖다 작용을 못하게 구름이 쫙 끼는 거죠. 어저께도 보니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듯이 구름이 딱 끼는데, 그 구름은 인생 살아가면서는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러는데, 삶은 누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많은 갈등, 번뇌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계속 구름은 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 4개를 바라봤을 때도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오는데, 눈비가 오므로 해가지고 땅이 풍요롭듯이 사람도 그런 번뇌망상이 있음을 해가지고 그걸 고민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왔나? 우리는 왜 사는 거야? 등등의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가 마음이 자꾸 밝아지면서 구름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들은 여러 곳에서 모았는데, 그 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한글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내 속에 원래 내재하고 있던 밝은, 사람 속에는 원래 이 밝은 빛이 있었는데, 이 빛과 같은 게 있는데, 이 구름이 꼈던 빛이 이 그림에서 이게 점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환히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은 어차피 불교에서는 고이라 그랬는데, 괴로울 고자입니다, 이게. 괴로울 고자 바다 했자인데, 괴로움의 바다가 있다는데, 그 불교에서는 이 고이란 바다인데, 고통의 바다를 있다면, 이게 나라는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만이 피안이래 가지고 깨달음 세계에 이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는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는 수도처가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하면은 산에서 쇳덩어리라는 떡을 이제 주웠는데, 그 돌 속에 있는 철을 갖다가 주웠는데, 그 철을 금방 사용을 못해요. 너무 물러가지고.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쇠를 갖다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또 불 속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쇠가 강철이 된 거죠. 그 보험이 되고 아주 하면. 그렇듯이 사람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서 그 극복하면서 점점 더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심보감이 각자가 나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에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명심보감을 나를 찾아가는 명심보감을 타이틀 정한 거죠. 그래서 전반기를 갖다 또 해왔는데 오늘 근황편할 차인데 전반기는 뭘 했나면 지금까지 8개를 했어요. 1, 2, 3, 4, 5, 6, 7인데 개선편이 제1장이었는데 개선편이 뭐냐면 이을 개자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을 개 착할 선을 이어간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순수한 아주 선한 기운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학문과 지식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선한 기운을 계속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거기서 만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천명, 하늘이 내 속에 명으로 들어와 있다, 내 속에. 하늘이 저 하늘 위에 있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각자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전반기에 제가 그 강의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하나 뭐냐면 사람은 절에 가고 또 성당에 가고 또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1차의 교회, 1차의 성당, 1차의 법당 뭐냐, 자기 몸이라는 몸. 육신이란 법당, 육신이란 성당, 육신이란 교회를 갖다가 잘 관리를 해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성당에 갈 게나 법당에 갈 게 아니라 교회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마주하실 때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데 육체란 자기 법당과 성당과 교회를 관리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면서 그 냄새나는 몸을 갖고 와서 교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또 법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당을 빛내고 성당을 빛내고 교회를 빛낼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자기 삶 자체를, 이 육신 자체를 바로 교회나 법당이나 성당처럼 관리를 하는 사람이 맑으니까 다연지 부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바로 교회면서 법당이고 성당인 거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냐?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게 천명표입니다. 하늘에서 들어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순명인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 명을 순순히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부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라가는 그게 바로 순명이에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과 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잖아요. 늘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순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 근원이 이 하늘이 이 인간 세상에서 근원이 누구냐? 부모지, 부모. 원래 하늘의 뜻에 내가 태어났지만도 인간 세상에서 나의 근원은 누구냐? 부모의 부모. 그러면 자연지에 내가 부모는 바로 나인데 하나님 같은 분이구나. 부모가 못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자연지 효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효행을 또 하려고는 뭐 했냐면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기, 바를 정자, 자기기자 뭐예요? 자기를 바르게 해야만이 효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맨날 바깥에 싸우고 사기치고 남 괴롭히고 하는 사람이 효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을 딱 바르게 늘 지키는 사람이라야만이 집에 가서도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바로 딱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지켜나가면은 그때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법에 걸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걸리겠습니까? 부처님한테 걸리겠습니까? 내가 바른데 뭐.
걸릴 게 없다네. 그러니까 암분, 이 분수에 편하다. 분수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은 어떤 이게 이 공간인데, 위도, 요거는 시간인데, 경도인데, 그 속에서 태어나요. 내가 태어나요, 이게. 요게 한자로 막 이 제주제자인데, 이거 제주제자고 시작했자인데, 요게 딱 태어난 거죠, 그럼. 요 태어난 요게 요 빛인데, 한 줄기 빛, 요게 나예요, 나. 요게 난데, 나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수없이 많은 길 중에 딱 하나야, 하나. 나는 딱 하나일 뿐이야, 하나.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야, 하나. 그럼 요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360도 같으면 360분의 1이니까, 360분의 1로 나누어잖아. 이 분자가 나눌 분자니까. 나눠져 나온 게 나예요. 그럼 사람은 다 다른 분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어디가 살든 저 아프리카 살든 그 에스키모 살든 간에 어느 곳 살든지 자기가 나눠져 나온 분수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정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꾸 바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눠져 나오는 분수, 지금 여기 있는 내 자신을 갖다가 긍정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분수를 편하다는 것은 또 말하면 내공, 생각이 안정이 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들떡 안 돼요. 이 순간에 내가 내 분수가, 이거 내 분수가, 남들은 뭐 엄청난 부자도 있고 또 엄청 못 사람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 내 자신의 그 분수가, 정말 편안하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벗어날 수 없는 내 길이구나 할 때 그게 암분이 편하죠. 그래 되니까 뭐냐면 그 암분 속에 존심인데 마음 심자 보존할 본자예요. 자기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암분이 안 되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걸 뭐 야구도 했겠다 축구도 했다가 뭐 되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눠지는 하나의 분수 속에서 자기가 편안해지니까 자연지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서가지고 자존심이 생겨요. 자존심. 이 존심이 안 생기면요 늘 불안합니다. 사람이. 어디 가도 불안하고.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바로 섰을 때만 나오고 자기가 분수를 편했을 때 나온다는 게 자존심이라는 게. 그럼 어디 가도 당당하죠.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강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나님만도 당당하고 부처님도 당당한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누구한테 부끄럽겠어요? 다 당당하지. 이게 바로 존심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경계하겠다는데 이 사람이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늘 이 인간의 성품이란 것이 늘 좋은 걸 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좋은 걸 하고 싶고 저것도 좋은 걸 하고 싶고 뭐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 욕망이라는 욕망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 개성편이에요. 경계할 개자 성품성자. 욕망을 잘 관리해야만이 자존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난 전반기 한 강의예요. 여기까지가. 이 개성편의 다음에 이제 후반기인데 이제 오늘 이제 근학편인데 근학이 이제 9장 근학편인데 이 근학에서 지금 보면 이 근학은 부지런할 근자 배울 학자예요. 부지런히 배우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 부지런할 근자 배울 학자. 또 배움을 부지런하다, 학문을 부지런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현재 배움을 부지런하다 또 학문을 부지런한데 부지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일을 하고 책을 볼 때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자기 행동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나는 지금 농사 지어야 되겠지, 나는 책을 이해했다 이렇게 앉으면 그러면 그거는 망상에 젖은 거지 부지런한 게 아니죠. 부지런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부지런하다 그런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부지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은 배움을 부지런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근학은 바로 나 자신이 지금 현재 깨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있었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깨어서 나왔지만 이 나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육체가 육체야. 이 밥 먹고 살아야 잠자고 육체가 있고 집에서 육체가 있었는데 그 육체 속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을 정신을 할 수 있고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의 근력이 좋아야만이 몸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늘 운동하잖아요. 저도 그 영천 비산에 요즘 자주 가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아침에 가면은 많은 분도 오세요. 그 좀 근력 운동이다. 그런데 이 영혼도 근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근력인데 이 근력 운동을 키워줘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아까 빛을 바라며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육체의 근력이 강화되어 해서 이 영혼의 근력을 안 키우면 뒤에 글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동물적이죠. 동물적이죠. 그래서 이 명심보감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인데 그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지금 현재 계속 근학편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근력을 피우면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면은 애들이 제일 건강한 육체가 굉장히 몸이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하다 몸이. 육체는 점점 굳어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뻣뻣하게 굳어 죽거든요. 경직화되거든요. 그렇듯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도 근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뭐냐면 유연성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포용력이 강해집니다. 넉넉해진다는 거죠. 마음의 근력이 강하면 굉장히 사람이 넉넉해지죠. 그런데 이 마음의 근력이 굳어가면 갈수록 뭐냐면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다 자기 속에 갇혀서 죽는 거지, 그냥. 그런데 이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넉넉하니까 저절로 사랑과 자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 세상 소풍 나와가지고 이 찬수 경계 유람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행 다니면. 그 많은 걸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듯이 마음의 근력도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을 끌어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저절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마음의 근력이 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대긍정이래요. 대긍정. 마음의 근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대긍정, 늘 희망적이고 따뜻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현대의 과학에서 심리학이랑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마음 근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학은 엄청 발달돼가 인간 생활은 엄청 행복해졌는데 반면에 마음 근력이 경직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심 자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글들이 결국은 이 근학편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낸 게 노노란 책이 있는데 공자가 한 대화나 공자 제가 대화인데 그 책의 하기편 노노란 책 제일 첫머리가 뭐냐면 이 사모입니다. 사모. 이걸 사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옛날에 서당하는 것도 사모 서숙이 있는 이름 해가지고 중요하게 했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갖다가 이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이게 논어 전체를 다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하더라고요. 한문은 뭐냐면 하기 시습지면 불영예로와 근데 배우고 났자 요 말린 일단 뒤에 할 줄 요거는 연결사니까 그리고 이 뜻이에요. 배우고 그리고 시습지. 시습지는 때가 될 때마다 계속 익히는 거죠.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배웠으면 때가 될 때마다 익히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다 때가 되면 익혀요. 그러니까 시습지는 뭐냐면 자기 타고나온 앞으로 뒤에 나오는데 자기 타고난 재주를 아는 사람이야만이 반모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야의 공부든지 그 공부를 시습지할 수 있는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내재하지 않으면 그 공부는 자기한테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좋은 체육,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가 다시 하고 싶어서 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왔을 때 그게 자기한테 맞는 공부예요. 하기. 그럼 불염 여러와 이 기쁘렸답니다.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공부를 하는데 지금 천생이 한문을 잘 모른다. 그런데 한문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학이 뭐고 또 이가 뭐고 등등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이치가 터득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나오는 것이 기쁠 열자입니다. 속에서 무엇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그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겨우로 빙그레 웃게 되는 게 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아니면 이런 기쁨을 못 얻습니다. 이 공부는 뭐냐면 꼭 한자가 아니고 또 한 영어가 아니고 또 중국어다 수학이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공부 다 다릅니다. 이 학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걸 빨리 발견하고 가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자기 기뻐가지고 막 예를 들자면 장구를 쳐가지고 굉장히 기쁘다 그러면은 유붕이 이건 어떤 벗이에요. 어떤 벗이 원방 멀리니까 멀리로부터 온다면 부력 낙호와 이 낙은 뭐냐면 더불어 적은 거예요. 이 열인데 이거 여기는 혼자 이 낙호는 더불어 사람 공부를 딱 하는데 혼자 즐거운데 너무너무 즐거운데 이 장구를 치면 너무너무 즐거운데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는 꽹가리 치는 꽹가리 상세 또 징을 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같이 사물놀이를 하자 찾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붕이 원방래예요. 내가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좋아서 하다 보면 그 어떤 분야 상관없지만도 그러면 그 분야에 서로 뜻이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즐거운 거. 이 낙자는 어떤 뜻이냐면 이 큰 북이에요, 큰 북. 이 작은 북. 이거 나무. 요즘도 큰 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북에 올려놓잖아, 이게. 이게 큰 북이, 큰 북. 요거는 작은 북, 조그맣게 소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큰 북, 작은 북을 전부 다 올려가지고 같이 춤추고 노는 게 이게 즐거운 낙자입니다. 그게 리듬이 되니까 음악 악자가 되고. 그래, 이거는 서로가 다른 악기를 갖고 같이 어울리고 춤추고 놀듯이 같이 즐거움이 나게요, 나. 그러니까 이것도 학을 통해서 자기 분야가 정해지면 낙도 유유상변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낙을 즐기는 사람 분야 다 달라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 가고, 축구 좋아하는 축구 자고, 요 파크골프 있더라. 파크골프 하면 그게 전부 다 이게 유봉이 낙이에요, 낙.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게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죠. 이렇게 자기가 떳떳하게 좋아하는 공부에 몰입했을 때, 사람들이 굳이 알지 못해. 나를 알지 못해. 그런데 혼자 화낼 논자입니다. 화나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 공자 말씀하셨다. 배우고 떼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어떤 벗이 먼 곳에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가 나지 않으면 또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군자는 이 한문으로 이게 손우자입니다. 손우자. 요거는 지봉. 그래서 옛날에 이 윤신이 벼슬윤자인데, 요 성윤신인데, 벼슬윤자인데, 이 손으로 이 지봉을 잡고 있는 게 윤신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 이 구자니까. 그러니까 이 군자는 자기 분야에,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자기 논리가 정리된 사람들이 군자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통해 남들은 이해한 농사의 군자고. 요즘 제가 뭐 장 담그는 것도 장을 기가 막히게 잘 따가, 장을. 그럼 장 담는 걸 잘하는 다른 사람한테 장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야 된다. 그럼 장 담는 군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분야에
당당하게 깨우쳐가지고 남한테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화가 나는 거죠. 자기 분야에 딱 일가를 이뤘으니까. 어떤 분야든지. 이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공부라는 공부. 공부는 스스로 즐거워야 되고 더불어 즐거워야 되고 절대로 누구한테도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다네. 자기 그 즐거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가 천인합일 사상이라는데 자기 속에 있는 하늘과 나라는 인간의 두 개 합일, 하나가 합일 하나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늘하고 하나가 되는 경지가 바로 군자의 경지라는데 당당하니까 이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논어 전체에서 말하는 공부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근학회니까 이걸 이제 한 건데 이 부제외다. 이걸 내가 이제 이 공부,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한 갖고 나온 줄 알았어. 이게 뭐냐면, 이게 인왕제식도라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국보. 국보인데, 이런 인왕산이 기운이 엄청 좋은 곳이거든요. 요게 집에서 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 갖고 왔던 겁니다, 이게. 국보입니다, 국보. 저는 집에도 그려놨는데, 아주 좋아서. 그 다음에 이것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독, 주역, 국풍, 좌시전 해가지고 주역을 읽고, 그 시경의 국풍을 읽고, 또 그 공자의 춘추라는 게 춘추 좌시전 읽고 있다 공부한다는 거지, 이게. 이것도 책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렇게 즐거움에 빠진 그림을 구경을 한번 해본 거죠, 저도. 더불어. 그래서 또 시작하기 전에 시도 한 편 갖고 왔어요. 신청이라가 맑게 개인 날인데, 이게 뭐였냐면, 송나라 때 유반이라는 사람이 시인데, 여름날, 이게 어떤 시냐, 여름날, 좀 이렇게 더울 날, 그냥, 오후 낮에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깜빡 낮잠을 드는, 책 읽는 사람, 책을 읽다 낮잠을 드는데, 바람에 책장에 넘어가니까 마치 바람도 내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선수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 해볼게요. 천태, 만지, 초, 청무라. 푸른 잎기 땅에 가득한 맑게 개인 날, 오후. 이 비계일 청장에 비 온 뒤에 개인 거죠. 녹수, 무인, 주몽예라. 숲에는 사람도 없고, 낮잠 자는 꿈도 여유로워. 늘 놔두는 거예요. 유제 남풍 구상식이라. 오직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마치 오래 알던 사이인 것처럼, 친한 사이인 것처럼. 투게 문호 우 번서라. 이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내가 보던 책당을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름날 어떤 사람이 책을 딱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졸려가 자고 있는 거지. 낮잠 딱 자고 있는데, 그 낮잠 자는 순간 바람이 딱 불어. 내가 일단 책상에 있던 책을 갖다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바람이. 그 풍경을 그린 겁니다. 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일. 자, 이런 등등을 난 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학문인데, 학을 하다 보면 이 학인데, 또 글자는 언제 이 세상에 등장했나? 이게 우리가 글자라는 게.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자의 시작은 지금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에 시작됐대요. BC 지금 6,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문자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 수메르라는 나라인데, 하여간 지금 현재의 말 많은 중동 쪽이, 중동이 바로 수메르 문화인데, 그쪽에서 문자 시작됐고, 황마, 하류에는 상형 문자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등장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한문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내오다가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의식이 확 바뀌어집니다. 인쇄술이. 우리나라에 AD 751년에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발견 최초의 목판 인쇄는 굉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최초의 금속 활자도 1231년 우리나라에 불조 직지심초역이라는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걸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자가 한 6,000년 전에 시작됐지만도 이 인쇄물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는 혁명이에요, 혁명. 요즘 인터넷 혁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할 수 있죠. 완전히 혁명이 난 거죠. 왜냐? 그 이전까지는 문자는 지배계층들이 자기들만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또 지배계층들이 자기들만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문자를 독점하던 시대였습니다. 문자를. 이 독점하던 시대에서 이 인쇄물이 등장하면서 이 지식이 공유가 된 거예요. 아래에 있는 백성까지 지식 공유가 되니까 이거는 세계사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역사에서.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전 세계 하나로 묶여지고, 챗 GPT 때문에 이제 인간이 기계의 도움을 통해서 무한한 세계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누구든지 창출하는 세계. 어떻게 챗 GPT가 유명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은 기계인데 어떤 자료를 도움만 받았는데, 챗 GPT라는 게 등장하면서 최고의 비서를 두게 돼요, 비서. 이거는 완전히 막 혁명이 혁명.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음악을 갖다가 하나 만든다. 우리가 뭐 그 가요를 만든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누가 만든 작곡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듣는데, 지금 챗 GPT가 활용하면은 자기가 자기 작곡도 할 수 있고 작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돼가 전 세계를 뒤엎었듯이 이 챗 GPT라는 게 이걸 나오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걸 갖다가 이 생성형 AI라는 도구를 향해 무한히 자기가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그림도 챗 GPT가 그림 전시에 1등하고, 작곡도 1등하고,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이런 식의 도래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도래했을 때, 그러면 각자가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1922년도, 재작년에 1922년 12월 달에 챗 GPT가 나오는데, 2022년 12월 달인데, 2022년 12월 이전과 이후는 문화사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큰 혁명이 온 거죠. 그건 바로 인쇄술이 등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 했지만, 그건 지금까지 모든 예술 분야나 특수 분야는 어떤 뛰어난 한 천재나 뛰어난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독점했던 예술의 세계, 창조의 세계가 누구든지 챗 GPT를 활용하면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낸 식의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 인간은 그 뭐냐면 자기는 누구 진짜 뭐냐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깥 세상은 엄청나게, 외적으로는 이 밖의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데, 이 밖의 세계를 내가 수렴해 가서 이 균형을 이뤄야만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바깥 세상의 그 엄청난 일이 내 마음이죠. 마음에서 균형을 못 잡으면 뭐냐면, 이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의 병이 생겨요. 마음의 병. 이게 소위 정신병이죠. 조현병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욕구가 바깥에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자기 자신의 내적 욕구는 도대체 채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이렇게 정신병이 많고 공황장애가 많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했듯이 마음의 근력이 키워야 된다는,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력은 이렇게 이 책을 읽듯이, 이런 책도 있지, 또는 명상, 참선 이런 거 하듯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속의 기운을 수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엄청나게 뛰어난 기운들을 스스로 자꾸 이렇게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아까 했지만도 편안해지면서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끝내고 주장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잠시 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인데, 이 자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인데, 자는 성이 복이 이름 상인데, 공자의 제자 중 10명 중 한 사람인데, 공자보다는 44살 어린 사람이고, 문학이 뛰어났어요.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데서 나오는 주인공인데, 과는 뛰어난 사람, 지나친 사람이고, 불급은 몸이 진 사람인데, 과는 자장이란 이 제자는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과가 되고, 자는 좀 둔한 사람이 불급이야. 그런데 공자는 뭐냐면, 이 유자는 같을 유자입니다, 같을 유자.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 같을 유자인데, 사람이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을 유자.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어떤 순간에 지금 현재 여기 봐, 지금인데,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보다 월등히 지나쳐가지고 자기 잘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막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과가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못 따라가지고 터져 있는 거야, 쳐져 있는 거야, 이만큼. 이건 불급이야. 요거는 지금 이 순간에 딱 적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적중한 게 뭐냐? 아까 했지만도 자기 스스로 안분,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면 책 봐야 되는 거죠. 집에 가면 또 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적중은 뭐냐면 지금 자기 몸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도 아니고 불급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요 자리, 선생님 앉은 요 자리에서 가장 자기한테 편하면서 바른 행동하는 게 뭐냐면 이 중이에요, 중. 지금 여기 이 중이에요. 중. 그게 제일 편한 거죠. 어딜 가든지. 그래서 이 자라는 사람 대기만성이야 말년이 정말 잘 돼서 하죠. 그 제자도 많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뭐냐면 띄어쓰기 갈게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하 띄우고 왈, 박학이 띄우고 독지하고 젊은이 띄우고 근사면 인재 띄우고 기중이라. 자, 이게 근학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요 이자는 연결사. 그리고 이 뜻이요. 이거는 동사나 동사구 또는 형용사나 형용사구를 연결시키는데, 앞뒤 연결시키는데, 여기에서는 동사겠죠. 배우는 것을 넓게 하고, 그리고 뜻을 돈독히 하고, 묻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묻고, 그리고 절실할 절자입니다. 생각을 아주 가깝게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다, 이 말하거든요. 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강조했는데, 이 박학 독지, 젊은 근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딱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모든 책을 펼쳐놓고 또 안 그러나 음악 같은 음악을 펼쳐놓고 끊임없이 공부를 넓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럭비공 같은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럭비공 같은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가는 것은 이 박하게 이렇게. 넓혀가면 갈수록 뭐냐면 그것이 자기 것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독지에 이렇게. 독지. 그러니까 박학을 하고 독지가 안 되면 학문이 자기가 안 된 겁니다. 독지는 돈독할 독자, 뜻짓자거든. 뜻짓자, 이게 뜻짓자인데, 요거 뜻짓자는 이 선비사자인데요, 선비사. 선비사는 하나에서 더하기 10개,
요거는 하나고, 요거는 10가지. 10이라면서 모든 거니까 이 선비는 지식이 많다는 지식이 많다는 건데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딱 보고 있는 게 뜻이야. 뜻을 세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거는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이 배우죠. 배우고 넓히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지예요, 독지. 어떤 분야의 공부든지, 그거는 뭐, 아까 했지만 또 학문이든지 그림이든지 뭐 음악이든지 뭐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모든 걸 내가 자기 스타일의 노래가 나오고 자기 스타일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독지예요, 독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공부는.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더라도 그 분야의 공부가 자기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리가 됐을 때 독지의 뜻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공부는. 그래서 박하라면 독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래요. 독재리가 뜻을 돈독하게 나는 지금 현재 뜻이 돈독해졌다. 아주 뜻이 돈독해졌다. 그러면은 이 돈독한 뜻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궁금증 있잖아, 궁금증, 사람이. 누구나 살아 궁금증 있잖아. 이것저것. 음악 같은 음악 중에, 다양한 음악, 또 뭐 좀 축구 같은 축구 중에 다 열심히 하는 내가 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했는데 그 축구 중에 어떤 것이 바늘킥이 되고 어떤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그 다양한 그 기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궁금증을 갖다 간절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묻는다는 것은 자기 의식 깨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멋지게 담더라도 장단지가 많던데 장을 멋지게 담더라도 그 장 담는 걸 나는 잘 따와 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정말 고수가 누군지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더 맛있는 장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독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뜻을 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간절히 물으면은 근사, 자기 생각이 그 뜻하는 것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생각이 자기 뜻하는 것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근사는 머리가 열리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가깝다는 것은, 가까울 근자는 것은, 이 근자는 지금 여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제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근사예요, 근사. 이게 근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요 다음에 하는데, 이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사록. 이게 동양에서 유명한 주의와 여조교라서 만든 건데, 이 책이 정말 좋아요. 나도 다 읽어봤어요, 이 책은. 다 읽어봤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근사란 뜻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대철학가인 두 사람이 이 책 제목을 근사로 뽑았던 거예요.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근사가 되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다음 행위를 해야 될 자기 행위를 정할 수 있는 게 근사에서 나와요. 생각이 자기 자신의 이 현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동은 점점 더 바르고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면 인인데, 이 사랑인데, 그러면 자연지 근사가 되면은 이 근사가 되면 바로 지금 여기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건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그 행위 중에 제일 큰 행위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서 나와 사랑이에요, 사랑. 생각이 현재의 입장에서 내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정확히 알면 알수록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진리가 살아나가지고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배우고 뜻을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더욱더 확실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고수들한테 묻고 하면서 자기 현재 지금 여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탁 곳에 가까워지면 사랑은 그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깥에서 말을 듣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내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의식 깼을 때 그럴 때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이 말은 바로 지금 여기에 깨어서야만이 박학도 할 수 있고 독주도 할 수 있고 젊은도 할 수 있고 근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알면 알수록 사랑은 점점 넓어지는 거죠. 바로 이는 바로 그 가운데 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공부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가만히 생각을 하고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첫 계절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소식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